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현대 문명과 세상을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엔진, 희소금속과 글로벌 공급망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체스판, 그리고 저 멀리 흙먼지 날리는 광산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의 최첨단 AI 인프라, 도로 위를 소리 없이 쌩쌩 달리는 전기차, 심지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정밀 유도 미사일, 이걸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과연 뭘까요? 보통은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최첨단 반도체 칩 자체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혁신의 가장 밑바탕,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밑바탕에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돌멩이들, 그러니까 땅속에서 캐낸 특정 광물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첨단 산업의 비타민, 현대 혁신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 광물들을 콕 집어서 첨단 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갈게요. 희소금속이랑 희토류, 같은 말 같지만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추출이 까다로워서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금속들을 싹 다 묶어서 부르는 정책적이고 산업적인 용어예요. 반면에 희토류는요, 주기율표에 있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17개의 특정 원소들만 딱 꼬집어 말하는 엄밀한 화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희토류가 희소금속이라는 훨씬 더 큰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아주 쉬우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하이테크 기술조차도요, 그 뿌리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깊은 땅을 파고 거친 원석을 캐내는 정말 원초적인 물리적 추출 과정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무리 완벽하고 칩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적인 소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금속들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 난리일까요? 활용 범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기차 모터, 친환경 풍력 터빈은 기본이고요. 정밀 유도 미사일, 반도체,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AI 인프라까지 싹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흔한 소비재부터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최첨단 국방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른 분야들이 이 똑같은 원자재 하나에 목숨을 걸고 급도로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장, 중국의 독점과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이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국가가 운 좋게 자원을 많이 가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지배력을 아주 적극적인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채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채굴 다음인 정제 분야의 지배력인데요. 무려 90%를 훌쩍 넘어갑니다. 희토류 원석에서 쓸만한 원소를 뽑아내려면 수백 번의 용매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산성 폐수랑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규제 때문에 이 시설들을 하나둘 문 닫을 때 중국은 이 고도의 독성 정제 과정을 꽉 틀어주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린 겁니다. 94%. 와, 이 압도적인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소결 연구 자석의 약 94%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자석이 뭐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의 심장 같은 녀석입니다. 게다가 중희토류의 디스프로심과 테르뷴의 정제 점유율은 무려 98%, 99%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중국의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예고한 5가지 핵심 금속들을 보면 이 조치가 얼마나 뼈아픈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미사일과 절삭공구에 들어가는 통스텐, 납을 대체하는 탄약 소재인 비스무스, 디스플레이의 핵심 인디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텔루륨, 그리고 고강도 합금을 만드는 몰리브덴까지.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을 버티게 해주는 핵심 소재의 밸브를 잠가서 서방의 제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인 거죠.
이 위기 상황을 단번에 이해시켜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텅스텐은 산업의 이빨이며 장갑 관통탄과 미사일 탄두에 필수적이다. 정말 확 와닿는 강력한 비유죠. 참고로 미국은 2015년 이후로 자국 내 텅스텐 채굴을 아예 멈춘 상태라서 중국산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추상적인 금속 원소가 어떻게 국가의 실제 군사력과 다이렉트로 직결되는지 이보다 더 소름 돋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3장, 공급을 즉각 늘릴 수 없는 이유, 구조적 병목의 역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중국이 안 주면 그냥 우리나라나 서방 국가들이 땅 더 파서 광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말처럼 쉽지 않은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광산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4가지 아주 견고한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 텔루리움이나 비스무스 같은 희소금속들은 걔네만 따로 캐내는 독립된 광산이 거의 없어요. 아연이나 구리 캘 때 옆에서 부스러기처럼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광물 수요가 터져주지 않으면 희소금속만 맘대로 쑥쑥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정제 과정에서의 극심한 환경 파괴 문제. 셋째, 이걸 감당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정말 깐깐한 ESG 규제의 벽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원이 어딨나 탐사해서 실제 광산이 돌아가기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야말로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빡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글로벌 공급망이 아니죠. 4장, 글로벌 공급망의 반격, 독점으로부터의 디커플링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과이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세계 거대 경제권들이 지금 얼마나 미친 듯이 발빠르게 독립적인 밸류체인을 다시 짜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요국들의 방어 전략을 보면 지금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딱 보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라늄이랑 구리까지 포함해서 핵심 광물 목록을 무려 60종으로 쫙 늘려버렸고요. 유럽연합은 일명 CRMA,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서 2030년까지 우리 땅에서 채굴 10% 하고 특히 가공은 40%까지 무조건 끌어올리겠다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동차랑 반도체 산업이 생명줄이니까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콕 집어서 집중 관리하고 2026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맹렬하게 가동 중입니다. 5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들,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 작전입니다. 국가 간의 거시적인 지정학적 싸움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이 난장판 속에서 새로운 시장의 승자가 될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플레이어들의 변신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철강 회사에서 이제는 완벽한 배터리 소재 플랫폼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비중국권에서 발로 뛰며 전략 광물을 구해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띄고요. 또 재련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알짜배기만 회수하는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통합재련소에 베팅하는 고려아연, 그리고 아예 히토류 금속 가공부터 영구자석 생산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LS그룹까지. 위기는 맞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비중국 밸류체인이라는 새로운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이 잔혹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쭉 보셨듯이 그 정답은 단순히 삽 들고 땅 파서 돌멩이 몇 개 더 캐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의 재련 기술을 우리 손으로 자립화하고 기업과 국가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린 거죠. 글로벌 첨단 기술과 안보의 미래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들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라면서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